무면허 가짜 간호사가 여성병원에서 자궁내막 근종을 제거하는 수술에 참여하고 진통제 주사까지 놓았습니다. 환자는 수술 도중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지만 의뢰 그런 것으로 알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주보건 당국으로부터 수술에 참여한 그 간호사가 자격증이 없는 가짜 간호사라는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합니다. 그런 황당한 사건이 최근 캐나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국 상해에서 아직 살아있는 노인이 시신 가방 속에서 화장터로 옮겨져 해외 토픽에 오른 것과 비슷한 야만적인 사건입니다. 탈옥수가 의사로 둔갑하는 코믹 영화도 아닙니다. 최근 캐나다를 떠들썩하게 만든 가짜 간호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름을 써가며 사기 행각을 벌려왔습니다. 퀘벡주 가티노 출신으로 오타와 지역에서 브리짓 마리에, 브리짓 프루니에, 멜라니 클레루, 멜라니 고티에, 멜라니 톰슨, 멜라니 스미스 등의 이름을 사용해왔지만 본명은 브리짓 클레루입니다. 브리짓은 면허증을 위조하거나 다른 간호사의 이름을 도용해가며 미국과 캐나다에서 30년 가까이 간호사와 학교 교사로 활동해왔습니다. 지난 4월 22일 그녀는 오타와에 있는 두 곳의 클리닉에서 간호사로 행세하며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은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년의 사기 행각이 7년의 징역으로 끝났습니다. 브리짓은 지난 1월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형사상 과실치상, 사칭, 흉기폭행, 공문서 위조 등 7가지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온타리오 법정에서 담당 판사는 브리짓이 2021년 오타와의 오리지널 브림 클리닉과 아가일 어소시에이츠 치과에서 일하면서 환자와 신체적으로 접촉하고 주사를 놓은 20명의 피해자가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브리짓은 클리닉에서 일하기 위해 진짜 간호사인 BC주의 멜라니 스미스를 사칭했습니다. 50세의 브리짓은 지금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60번 이상 기소되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오랜 사기 행각은 들통나 구속으로 끝났지만 가짜 간호사의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BC주 버나비 거주자인 40세의 케일라는 2021년 5월 밴쿠버에 있는 BC 여성병원에서 자궁내막 근종 제거 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멜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던 브리짓은 수술 중 진통제를 투여할 간호사로 들어왔습니다. 눈가에 마스카라가 떡칠되어 있었고 차림과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거만하며 자기 과시적이었습니다. 카일라는 멜라니가 링거를 꽂지 못할 때부터 불안했습니다. 간호사는 카일라의 팔에 링거 주사 바늘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다른 동료를 불렀습니다. 수술 테이블에 묶여 허리 아래로 옷을 벗고 다리를 벌리고 수술을 시작할 때 브리짓은 국소마취를 한다며 진통제를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케일라는 엄청난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수술하면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불편함을 내색 않고 숨을 쉬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너무 고통스러워 간호사에게 진통제를 더 많이 투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고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의 통증이었습니다. 의사는 일시 수술을 중단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카일라가 수술 후 12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고 집에 돌아온 후 18시간 동안 더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몸에는 병원에선 설명할 수 없는 커다란 자국과 멍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카일라는 그래도 지난 1년 동안 자신의 수술 경험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며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카일라는 그녀의 쌍둥이 자매가 같은 수술은 받은 이야기를 들은 후에야 그녀가 받은 수술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일라는 몇 달 후인 지난해 11월 26일 주의료 서비스 공단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BC 여성병원 산부인과 외과 프로그램에서 수술보조 간호사로 참여한 간호사가 유효한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음을 알려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그 편지에 카일라는 즉시 구글 검색을 해봤고 그 이상한 간호사의 사진과 가짜 행각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료 기록을 받고 주치의와 함께 검토하면서 펜타닐을 포함한 이상한 혼합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더욱 놀랐습니다. 의사는 간호사가 자신에게 준 많은 것들은 받아서는 안 되는 치료제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카일라는 의식을 잃고 있은 동안 가짜 간호사가 도대체 자신에게 무슨 짓을 했을지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온타리오 법정에서 브리짓으로부터 불임 치료를 위해 체외 수정 수술을 받았다는 또 다른 여성들은 사기 진료에 엄청난 스트레스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타와 건너편 퀘벡 간호에서 자란 브리짓은 어린 시절부터 사기와 폭행 행각을 벌여 여러 번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브리짓은 미국으로 건너가 콜로라도주에서 간호대학에 들어갔지만 2년 만에 증퇴했습니다. 이후 콜로라도와 플로리다에서 가짜 간호사로 취업해 발각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시 캐나다로 돌아와 결혼하고 2002년 딸은 낳은 후 가짜 간호사 행각을 계속했습니다. 브리짓은 지난 2005년 온타리오에서 간호사로 위장 취업한 것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알버타와 퀘벡에서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도 드러났습니다. 브리짓은 미용업 관련 교육을 받고 이 분야에서 한동안 일했고 레스토랑 매니저로 훈련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취업이 쉽고 보수가 좋은 간호사 쪽으로 위장 취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2021년 9월 오타와 경찰은 클레루를 기소했을 때 그녀가 가명을 사용하며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녀의 사진을 공개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짜 간호사의 황당한 수술을 받았던 카일라는 몇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도대체 병원과 보건당국은 어떻게 그런 가짜 간호사가 버젓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일까? 왜 기본적인 신원 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까? 미국과 캐나다에서 간호사는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직종입니다. 의사와 교수보다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카일라와 같이 밴쿠버 여성병원에서 가짜 간호사의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이 엄청난 배신감에 병원과 주의료 당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짜 간호사 카일라로부터 주사를 맞은 환자가 캐나다 전국에서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